오늘도 박 감독님 그리고 이지선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감독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네, 그럼요. 네. 노란색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네. 꾸준히 입고 올게요. 아, 스카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네네네. 네. 목을 칭칭 감았어요. 앞으로 많이 감아주세요. 칭칭. 약간 지금 날씨가 갑자기 막 따뜻해져가지고 네. 봄이 오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화사한 색깔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맞아요. 네, 걸치고 싶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지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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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저희 오늘 오면서 또 빵도 사다 주셔가지고 아, 이제 우리의 식구가 된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참 주시고 이런 게스트 저희가 정말 네, 선호합니다. 격하게 반깁니다. 자주 초대해 주시면 그래요. 오늘은 또 우리 지선 씨가 사연을 읽어주실 텐데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빨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된 30대 탈북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직원이 20명 정도인 작은 공장인데 비교적 일도 쉽고 또 탈북자인 언니가 같이 일하고 있어 마음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50대쯤 되는 남성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작업반장은 쉬는 시간이면 유독 제 주위만 어슬렁거리면서 같이 드라이브를 가자거나 저녁에 따로 만나자면서 출근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대충 얼버무리며 언니와 함께 자리를 피하고는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 후 첫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삼겹살에 술도 한 잔씩 돌아가며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술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작업반장이 제 옆에 앉더니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사니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랐는데 그때부터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은근히 제 손을 끌어다가 만지지를 않나, 몸을 제 쪽으로 기대지를 않나. 이대로 있다가는 일 나겠구나 싶어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작업반장이 계속 추근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어요. 혼자서 말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는 언니에게 털어놓으니 사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문제만 키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을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연 읽다가 솔직히 욱하셨죠 지금. 제가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지고 중간에 종이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집어 던지는 줄 알았네요. 네, 욱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막 네. 화가 나네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이 왠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네. 누구나 여성분들 한두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래요. 욱할만 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정말 냉혈인이죠. 되게 공감하셨나 봐요. 아, 정말 실례요, 이 사람. 50대 작업반장. 한국에서 작업반장이라는 말을 쓰네요. 반장이라는 말을 반장.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예. 아, 이 사람은 정말 딴 작업하려고 작업반장이 됐나 봐요. 진짜. 어떡하죠? 작업이 그 작업. 네, 그렇게 그 작업반장인가 봐요. 나 진짜 짜증나. 아니 이걸 직장에서 하면 안 되죠.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자, 일단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뭐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크게 문제된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사연이 지금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떤 사연보다 빨리 들어왔어야 될 사연이 제가 봐서 인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올 것이 온 것 같은 오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올 것이 왔는데 네. 굉장히 뭐랄까 지금 약간 조심스럽네요. 이 얘기를 어떻게 잘 네. 풀어 나가야 될지. 저는 사실 남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의 어떤 성폭행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옆에서 들었을 때 섬뜩섬뜩하는 나도 어디가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잠깐 저의 어떤 각오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기가. 그래요. 각오를. 근데 저는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어디가 그러지 않았을까.
어디가 누가 그랬으면 어쩔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성폭력에 네. 대한 것들이 지금 와서 이런 것도 성폭력이고 저런 것도 성폭력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 와 저거 저런 것도 성폭력이었어? 나 예전에 저런 적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직장 동료가 그 기사 운전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는 초등학생 예쁘다고 그냥 예뻐 이렇게 했대요. 근데 벌금을 3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머리를 아. 2번 이렇게 쓰다맞는데 이게 이제 성 희롱. 희롱이 되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성 희롱? 희롱? 성 발음을 성 희롱. 네. 많이 제가 긴장했어요.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래요. 네. 지금 네, 거의 제가- 태어나서 거의 제가 처음 써보는 단어인데. 그 좀 여기 이렇게 써주셨는데 성폭력이라고 해서 네.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가 성폭력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이 모든 게 다 성폭력 안에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희롱이면 어떤 말로 하는 그렇죠. 네. 취행. 성추행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추행. 이렇게 성추행 같은 경우는 어떠한 터치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성추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게 행동으로 뭔가를 할 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성추행. 뭐 오늘 옷차림 예쁘게 입었네 이러면서 슥 만지고 간다거나 이런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폭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완력이 가해지는 이런 물리적 행동이 들어가면 성폭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전문가처럼 이렇게. 네. 자,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쭉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라는 점 그래서, 감안해서 네.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신중하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네,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요즘 막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 그런 뉴스나 기사나 막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 그래 저런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유성 씨는 혹시 저것도였어 이렇게 뭐 이번에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되게 잘 알아봐요. 옆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변화를. 눈썰미가 좀 있는 네, 편이군요. 그래서 뭔가 네. 손톱에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바뀐 건 바로 알아보고 신발, 바지 이런 게 바뀐 건 저는 알아보고 신발 예쁘다, 바지 새로 샀네. 근데 뭐 통이 넓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칭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 머리 스타일이 머리 뭐 형태, 화장 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는데 예쁘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뭔가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성희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와 이런 것도 입술이 되게 빨갛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그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할 때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뭐지 찜찜한 기분으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도 성희롱.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지선 맞아요. 씨도 혹시 경험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유성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선 씨 오늘 왜 민낯이야? 아, 저는 그냥 화장을 안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들으면 참 뭐라 반박하기도 뭐하고 좀 찜찜한 기분으로 이제 항상 되게 꺼림칙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성희롱의 하나였더라고요. 여성들에 대한 그 외모 지적이라든지 네네.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에 들어갈 맞아요.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예. 뭐 여자는 치마를 입고 출근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제가 요즘 그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왜 맨날 직장에 운동화 신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직장에는 구두만 신고 와야 되나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요. 직장 내 그 성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선 씨 혹시 좀 직장을 다니셨어요? 네네. 저는 예전에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장 직장 내에서 흔하게 겪는 이게 성과 관련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모 품평이라든지 그런 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는데 술자리에서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이루어지는 사연이랑 것 똑같은 같아요. 거네요. 회식 자리. 네. 회식 자리에서. 저도 약간 그런 성희롱을 당해본 적도 있고 특히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10이면 그러니까 10이면 10 다 이런 성희롱을 당해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모든 네, 여성분들이 모든 여성, 다 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네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은 직장에서 요즘은, 좀 네. 성과 관련된 이런 거는 성폭력이 되고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성과 관련된 성교육을 좀 직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받아봤는데요. 네, 받아보셨어요? 네, 되게 근데 허례허식 같은 음. 뭐 그런 강의였어가지고 사실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PPT에 뭐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너무나 이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들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제가 그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직장에서 성교육을 했대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성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런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잘 발생 안 하는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상사들한테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성교육을 하게 되면 그 간부들은 잘 안 듣는데요. 맞아요. 아니면 졸거나 네. 앉아서 이렇게 졸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정말 필요한 그죠. 사람들. 제일 가장 들어야 되실 분들이 가장 듣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해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북한에서는 그 성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네. 직장 생활을 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라 이제 어머니들이 직장에 나가면 북한에 이제 모든 공장 기업소가 다 멈춰 있으니까 나가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러 앉아서. 근데 이제 정말 심각하게는 이제 성 희롱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뭐 남녀가 관계를 가지면 뭐 당연히요. 여자가 좋지 남자가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직접적으로 하고 이랬을 때 뭐지 북한 여성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뒤에서 얘기할 때는 야설을 하는 게 가장 문제가 안 된다. 네, 뒤에서 무슨 이렇게 아유 어떤 간부가 잘못했고 이놈이 정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간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런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음담패설은 문제가 되지 않다 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북한의 희극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네. 그 희극 재밌어요? 공연, 희극 공연을 봤는데 여기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인터넷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신혼이 왜 신혼인지 알아요? 신혼이요? 네. 모르겠어요. 이 북한의 희극 공연의 신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놈 신나고 한 놈 혼나서 신혼이다. 근데 혼나는 놈과 신나는 놈은 밝혀지지 않았나요? 아 그거를 동물 원숭이 그 동물원에 가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수컷이 계속 암컷한테 애정 표현하고 가서 추근덕거리니까 그걸 보면서 그 희극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도 야 저거는 남한에 왔더라면 저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랬든 남자가 그랬든 상관없이 사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성추행이나 성 뭐 희롱을 많이 당하거든요. 뭐 어떤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렇죠. 성추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심각하죠 북한은.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사연으로 조금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 이분은 그 일터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탈북민 언니도 있고 일도 마음에 들고 다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지금 50대 이 작업 반장의 문제인데 이게 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막 왜 이러십니까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미세하게 이렇게 그렇죠. 기분 나쁘게 이뤄지는 이런 성희롱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네. 물증이
딱히 없으니까 이제 사장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친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뭐 직장 안에서 어떤 형태를 걸쳐서 이제 뭐 이 사람한테 작업 반장한테 벌을 준다든가 이런 건 모르긴 하지만 사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표현만 하면 어떤 해당 거기서 뭐 이렇게 벌을 주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이런 약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얘기를 했었나요? 네, 지선 씨는? 저는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맞받아쳤어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농담식으로 네. 성희롱을 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은 잘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 그러셨어요. 아 정말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분 지금 지금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이런- 방법이 정말 이런 필요할 것 성희롱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사례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했었던 건데 술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상사분이 막 얘기를 하시면서 술이 많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 사람한테 되게 성희롱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술자리에서 저한테 자기가 여성 이제 속옷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여성 속옷을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요. 네, 정말 뜬금없이 그냥 정말 많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웃으면서 아니 그거는 아내분께나 사주셔야지 왜 저한테 사주시려고 하냐 이거 성희롱이다 이랬더니 되게 뻘쭘해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다시는 하셨어요. 그런 일이 안 하고. 네.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좋네요. 네. 효과가 있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보니까 그 뭐 드라이브 같이 가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만지는 거 이게 와 이거 이거는 만지는 거 이건 물증이죠. 완전은 이게 성추행인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럴 때 그러면 손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만지면 쑥 들어서 이렇게 네. 위로 왜 올려야- 제 손을 네, 맞아요. 만집니까? 이렇게 들어야죠. 그리고 어.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작업반장님은 꼭 이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성분들과 이러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냐 해서 있다고 하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작업반장이 와서 손을 잡는다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손을 들면 옆에 분들도 와서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이. 네, 그분이 굉장히 민망해 하시겠죠. 아.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걸 계속 이렇게 숨기고 내가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좀 인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전혀 이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확 네. 드러내는 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네, 이 피해자분께서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이분은 아마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작업반장은. 아 그렇군요. 진짜 깜짝 놀라면서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여성분들랑 같이 얘기해서 어머 두 분이 왜 손잡고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같이 좀 협력이 네. 필요하겠군요. 직장 내에서. 근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는 분들의 경우 권력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좀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싫지만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이분이 나한테 다시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어떤 직장 식으로든 내에서 그런 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그때는- 걱정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은 저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분은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걸 그냥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냥 회사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뭔가 이 사람한테 압력이 오면 저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게 그만두는 사람한테도 뭔가 타당성이 있고 본인도 이유가 당당하니까 그만둘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것 같아요. 제기를 했을 때 그 작업반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회사예요. 아 너무 좋은 얘기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만약에 이거를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런 걸로 왜 문제를 삼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 진짜 회사를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확인할 생각이 들어요. 예. 확인할 어떤 기회네요. 이 네, 회사가 정말 그렇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회사인지 정말 돈만
신경을 쓰는 회사인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쉬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격하게 반응하는 거. 네. 예, 그거 하나랑 그리고 또 뭐 가능하면 자료 같은 것도 좀 모아놨다가 네 그렇죠. 이분한테도 좀 보내주고 문제 삼겠다라는 걸 이분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도 보내고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이런 걸로 많이 사람들이 그 신경을 쓰고 있어요. 되게 그 이렇게 눈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런 소리가 나오면 한 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확실하게 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 7, 80년대에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어떤 이렇게 수면 위로 뛰어 올려서 공론화가 얘기를 하고 잘 그렇진 되지 않았는데 않았죠. 그분들은 사실 그때 어떤 생활을 본인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 안 했으니까 지금 해도 뭐 별 되게 전형적인 핑계. 뭐가 안 되겠지 그냥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무디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당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게 되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거를 좀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네.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탁 발생하면 우리가 맞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이거를 이렇게 바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행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걸 머릿속으로 이미 다 좀 생각하고 연습까지도 한번. 그렇죠. 여기 맞아요. 직장 동료 네. 언니가 있잖아요. 그럼 언니야, 나 한번 허벅지 한번 만져봐. 어, 어. 이래서 딱 만졌을 때 어. 딱 들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네. 이제 서로가 둘이서 맞아요. 약간 그렇죠. 연습하고. 이렇게 사실 연습까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네. 그 순간에 너무 본인도 막 당황하니까. 당황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해보고 아니면 이거 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익명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상담을 무료로 익명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좋네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그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했다가 제대로 우리가 딱 행동을 하고 경고를 보내고 이런 상황을 끝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고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아유, 고민하지 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뻔뻔하게 할 수 이제 있어요. 되게 잘한다. 네.